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기념 특강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 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과 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3월 27일) 목요일까지는 저녁 7시 반,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발행인 강연만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 내비게이션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철도 노조가 다시 파업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의원 회의 등을 잇따라 열어서 투쟁 의지를 다지면서 재파업에 돌입할 경우에 대비해 필수 유지 업무자 8,500여 명의 명단을 철도공사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철도 노조 간부들은 노정 합의 당사자였던 박기춘 김무성 의원을 방문해서 경영진이 교섭을 회피하면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항의를 했고요. 실제로 파업을 하게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사태가 심상치 않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철도 파행을 막으려면 꽉 막힌 노사관계를 풀어야 할 텐데요. 정치권이 중재에 나서서 노사 간 원만한 타협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정치 내비게이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이어서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눈에 띄는 헌법재판소 판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야간 시위 금지가 위헌이라고 판정이 났네요. 네, 어제 두 건의 중요한 판정이 있었죠. 네. 결정이. 6대3으로 우선 야간 시위를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다. 합헌 위헌이다.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의 의미는 야간의 일상생활의 범위를 매우 폭넓게 인정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일몰 이후부터 시위를 금지한다 이런 조치를 할 때부터 위헌 소지가 제기됐었거든요. 네. 이번에 공식적으로 결정이 난 건데 업무 종료 후에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한다. 사실 집회 및 시위 그리고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 하나 앞으로 다시 한번 재론의 여지를 남긴 대목은 자정 이후의 시위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걸 금지할 거냐 아니면 계속 허용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판정하지 않고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해서 이것은 따로 정해라라고 국회의 결정권을 넘겼다고 할까요? 이 점은 앞으로 좀 약간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야간에 시위를 하다가 자정을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수많은 사람을 밤 12시가 됐다고 갑자기 일률적으로 통제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뭐 해산 작전이 심해질 경우에는 12시 넘어서도 집행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느냐는 조금 논란의 소지는 남겠습니다. 어쨌거나 전향적인 판결입니다. 반면에 교사와 공무원의 정단 가입 여전히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네요. 네, 이유는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또 같은 이유입니다만 초중고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해 줘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교사와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5대 4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더 그렇지 않다라고 했다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헌 소지가 나올 뻔했죠. 이에 대해서 전교조와 전공로는 13개 주요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 허용하고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또 한 번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라고 하죠. ILO에서는 우리 정부에 이례적으로 강력 재권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번 조치에 대해서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간첩 조작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위조된 문서 3건에 대해서 증거 신청을 철회했지요?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지금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매일 중요한 뉴스를 장식하고 있고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우리 국가정보기관이 해도 이 정도까지 했단 말이냐 공분을 사고 있는데 중국 화룡시에서 발급한 문서라면서 제출했던 문서의 발신지가 즉 출입경 기록 3건 말하는 거죠. 네. 발신지가 실은 서울로 확인이 됐답니다. 중국 문서를 서울에서 보내준 겁니다. 참 웃지 못할 일이죠. 이렇게 대담하고도 어떻게 보면 무식한 문서 위조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 내곡동 국정원 사무실에서 팩스를 중국으로 보내주고 이것을 중국 영사관에 제출해서 영사 확인을 받게 했던 그렇지만 실제는 공식적인 영사 확인도 받은 것은 아니었죠. 국정원에서 파견한 이인철 형사가 그냥 개인 사인만 했던 겁니다. 이것은 통신사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어쨌거나 국정원 고위 관계자 처벌이 이래저래 불가피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도 유우성 씨에 대한 공소는 유지하겠다라는 게 검찰 방침이죠. 네. 중국 국적자이면서 탈북자라고 속이고 서울시 공무원이 된 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된 점, 그리고 지원금을 탈북자에게 정착 지원금으로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탈북자가 아닌데 탈북자 행세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돈을 받아간 점, 뭐 이런 거를 들어서 공소는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증거 3건, 문서 3건도 증거 신청 철회하면 한편 유우성 씨에게 처음 적용했던 죄목을 좀 바꿔서 공소장을 변경한답니다. 간첩이라고 하면서 적용법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을 적용한다는 것도 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서는 유우성 씨가 어쨌거나 문제 있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것을 끝까지 부각시키려고 검찰이 꼼수를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맞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국정원이 왜 이렇게 허술을 했을까? 위조 같은 걸 하면서도 들통이 나지 않을 거라 믿었다는 얘기일 텐데 왜 그렇게 허술했나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시죠? 네. 유우성 씨가 국정원이 실수하거나 또는 실수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군요. 국정원이 간과했던 부분은 다음 2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유우성 씨가 중국 국적의 재북한 화교라는 점, 즉 유우성 씨는 북한에서 나와서 자랐고 거기서 학교 다녔고 처음에 경제활동도 했던,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북한 사람인데 네. 아버지 그러니까 혈통은 중국 화교군요. 계속 국적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한때 뭐 미국 가면서 이중 국적 유지한 거 뭐 이런 것 또는 조총련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연상이 되겠죠. 유우성 씨의 국적이 중국이란 점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인 자격으로 모든 것은 북한에 사는 시민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었지만 중국인 국적자로서 중국 국적자로서 자신의 출입경 기록 등을 중국 관청에 요청하면 언제라도 발급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위조했던 것을 이 유우성 씨와 그 가족들은 진본을 발급받아서 우리 변호인 측에 제출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게 들통나게 된 출발점이었는데요. 네. 그런 점을 미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게 아닌가. 위조를 하려는 마음이 급해서 말이죠. 또 하나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모든 것을 문서로 이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구두에 의한 집행이나 명령, 처분 이런 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서류에 위조가 하도 많아서 중국의 각급 관청은 외사 판공실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서 나가는 모든 문서는 외사 판공실을 경유했다. 외사 판공실장에 도장이 찍혀야만 이것은 공적으로 확실한 진본 문서다라는 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출된 검찰 국정원이 위조를 해서 검찰을 통해서 법원에 제출했던 3건의 문서에는 위조 판공서가 외사 판공실을 당연히 경유하지 않았죠. 그 도장이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 외사 판공실을 거쳐야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화룡시 외사 판공실에서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을 이 사람은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갔다. 이것을 해서 우리 영사로 보내면 우리 심양주재 총영사관에서 문서 수발 담당만 하는 영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확인을 해줘야 영사 확인이 되는 건데 네. 국정원은 이걸 속인 거죠. 그래서 외사 판공실에 의해서 철저하게 통제된다는 것을 국정원 측이 또는 중국에 있는 국정원의 조선족 협력자, 자살 시도했던 김모 씨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우습게 또는 간과했던 게 아닌가 이 두 가지로 추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또 다른 간첩 조작 사건이 있다고 민변이 주장을 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네, 지금 유우성 씨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이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최근의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봄직한 건데요. 아직 단정하기는 대단히 이릅니다. 네. 본인의 신상도 있고 하니까 홍모 씨 사건으로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간첩으로 지목이 돼서 현재 입건 중인, 수감 중인 홍모 씨에 대해서 민변에서는 허위 자백 때문에 간첩으로 몰린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허위 자백에 의한 것들 그리고 홍모 씨가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공개하겠다라고 어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했고요. 네. 검찰은 이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말이다. 홍 씨는 유우성 씨와 사건이 완전히 다르다. 그는 빼도 박도 못하는 간첩이다. 역시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겠다. 이렇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라고 단정하기는 대단히 이릅니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일당 5억 황제 노역 허재우 씨 관련 사건 시끌시끌한데 네. 뉴질랜드에 피신가 있던 시절에 부동산이 거액이었고 사실혼 네. 상태 여인의 그 명의의 재산도 있었다면서요. 예, 이렇게 조금 문제가 돼서 좀 취재하거나 조사하다 보면은 고구마 줄기캐도 줄줄줄 나오는데 왜 5억씩 줘가면서 광주에 수감시킬 때는 이런 걸 몰랐는지 알고도 그냥 넘어갔는지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뉴질랜드 수도 오클랜드의 한 복판에 사둔 땅이 주차장 용도라는데요. 네. 한 3배가량 올랐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로 한국 돈으로 한 300억 원쯤 한답니다. 네. 이 사람 아무튼 이제는 밝은 모양입니다. 지금 그 허재호 씨가 못 내고 있는 돈, 그래서 하루에 5억씩 하기로 하고 들어가 있던 돈, 벌금이 254억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누가 제 돈 주고 산다면은 바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인과 골프장도 공동 소유하고 있답니다. 물론 뉴질랜드의 골프장이라는 게 한국의 골프장처럼 몇백억, 몇천억 들어가는 대단히 호화로운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골프장 하나 만들려면 상당한 면적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도 갖고 있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명의가 누구 걸로 돼 있느냐 일단 이거를 조사하는 게 급하고요. 뉴질랜드에 있기 때문에 재산 동결 및 처분 이것을 우리 맘대로 하기는 좀 힘듭니다. 뉴질랜드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의욕을 보이면 지난번 전두환 씨 여러 가지 재산 찾아서 압박하고 빼낼 때처럼 검찰이 분발을 하면 못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편 국세청은 임야와 밭 등 국내 부동산 물론 허 씨 명의로 돼 있는 건 아닙니다만 허 씨 가족이나 관계인들 명의로 돼 있는 500억 원대를 확보했습니다. 역시 큰 돈입니다. 그리고 허 씨가 그 사별한 부인 명의의 땅과 자녀 미술품에 대해서도 압류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들어오자 허재호 전 회장 많이 다급했던 모양입니다. 빌려서라도 갚겠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원래 급해지면 이 소리 저 소리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끝까지 어떻게 할지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죠. 네. 이번에는 정치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생을 강조하더니 1호 법안을 내놨네요. 네. 굳이 이름 붙이자면 서울 송파구 세모녀 자살 사건 방지법이라고 할까요? 사후 약방문격으로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건데 기초수급 대상자이거나 또는 그 바로 위에 있지만 여전히 삶이 어려우신 분들, 우리가 차상위 계층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도 뭐 몇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잘 못 들어가는 이른바 낀 세대, 이 사람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자, 그게 요지입니다. 지난번 송파구 세모녀 자살 사건을 보자면은 이분들은 뭐 마지막 자살 순간에도 밀린 집값 이렇게 봉투 속에 넣고 죄송하다는 말까지 써서 국민들을 또 한번 가슴 사무치게 했었지 않습니까? 네. 평소 매달 사는 것도 아주 단정했던 모양입니다. 가스나 전기료 뭐 이런 것들을 체납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러니까 뭐 구청에서 보자면 원래 이제 그런 기본적인 돈도 못 내면은 대단히 어려운가 보다 해서 좀 들여다 볼 텐데 뭐 하나 체납 한 번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신경을 못 썼다는 건데 일종의 핑계겠지요만은 이런 그런 것들이 아니면서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자 이런 취지인데 네. 이런 거를 왜 물론 뭐 창당하고 1호 법안으로 내놓으려고 뭐 감초는 뭐 좀 준비는 했겠습니다만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바로 내는 것 그게 정치 집단 정당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었단 말이죠. 네. 사실 이 사건 터지고 며칠 안 돼서 뭐 4.19와 5.18을 정강정책에 넣느니 빼느니로 이렇게 입씨름하고 그러면서 네. 사실 지지율 많이 까먹었던 거다. 앞으로 민생을 강조했으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입법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 보장을 해 나가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네. 그리고 경기지사에 나선 김상곤 후보가 고민이 깊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처음에는 가장 강력하고 유력한 후보다, 다크호스다. 그리고 또 한 번 교육감 시절의 명성을 발판으로 돌풍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 영입하려고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었죠. 네. 태풍의 눈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정치권 공식 출마 선언하고 정치권 재편되고 야권 재편되고 하면서 의외로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던 무상버스 제도가 무슨 포퓰리즘, 세금 폭탄, 그리고 무상 이거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역풍 또는 뭐 오해 이렇게 일부 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 결과로 지지도가 생각만큼 오르지 않고 그래서 당내 후보 적합도에서도 김진표 의원, 민주당 쪽이었죠. 김진표 의원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오고 시뮬레이션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새누리당 강력한 경기지사 후보로 강력하게 확정적일 것으로 보이는 남경필 의원에게는 무려 20%포인트가량, 그러니까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뒤지는 것으로 나와서 내부 고민이 깊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강윤 평론가님 정치 내비게이션 시간뿐 아니라 다른 시간에서도 또 만나볼 수가 있겠죠? 다음 주부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얘기 좀 해주시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 30분에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90분 동안 이강윤의 오늘이란 이름으로 제 프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만 긁다가 마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처음이라 좀 서툴고 생소한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비판과 관심, 모니터링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했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강윤 평론가였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또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